공에다 넣은 로그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로그는요 항상 누구랑 붙어 다니냐? 앞에서 배운 지수랑 붙어 다녀요. 지수하고 로그는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의 네모 제곱은 세모야, 이런 꼴의 숫자를 여러분 처음으로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우리에게 뭐를 묻냐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서 야, 이 세모 부분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런 걸 중2 때 배웁니다. 그럼 풀어보자. 3의 제곱은 몇이야? 9 이렇게 구하잖아. 잘했어요. 막 이렇게 구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여러분 이런 걸 풀게 됩니다. x의 제곱은 9야. 이때 x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몇일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이런 2차 방정식 배우지? 그러면서 우리는 와, 요번에는 세모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세모도 동그라미도 아닌 누구를 묻는 이 지수 자리에 있는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라는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얘기해봐. 3의 몇 제곱해야 9가 되는데? 제곱. 쉽지?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런데 왜 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냐?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볼게요. 3의 x제곱은 9야. 지수자리, 저 네모자리 x 구해봐. x는 2예요. 자, 세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3의 x제곱은 27이야.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이야 라고 여기까지는 쉽게 구했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3의 x제곱이 10이 되려면 x자리에 무슨 숫자 들어가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상은 할 수 있다? 얘가 9고 27이고 그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2점 앵앵앵앵앵앵앵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런 애들처럼 엄청 더럽고 지저분한 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2점 앵앵앵앵앵앵앵앵앵 이렇게 들어온 애가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애를 직접 2점, 나 계산해야겠어. 2.24, 6, 5, 4, 3, 1 이런 식으로 외워서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 나는 이 x 자리에 얘 로그라고 있는 녀석이에요. 로그 3에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버릴 거야. 자, 얘는요 수입니다. 어떤 수냐? 2, 3 이런 것처럼 그냥 숫자에 불과해.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보통 로그는 학생들이 수학적인 기호라고 생각하는데 기호가 아니야. 그냥 로그는요 숫자에 불과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숫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3에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7이 됐어. 골 때리는 거지. 저 네모를 어떻게 쓰지? 라고 했을 때 아, 얘 뭔가 좀 더러운 수인데 우리는 그 더러운 수를 일일이 외울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자예요. 로그! 여기 3 보이지? 요 3을 그대로 뺏겨서 밑에 3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수는 결국에 몇 제곱 했더니 7이 됐지? 이 7을 뺏겨서 여기에 쓰는 거야. 즉 얘는 어떤 수냐면 수는 수인데 3의 지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7이 돼서 나오게 하는 수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2에다가 몇 제곱을 했더니 9가 됐어요. 요 안에 들어갈 숫자는 몇이 되겠습니까? 로그 2에 9가 들어가는 거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2의 지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결국 9라는 수가 돼서 나오게 하는 수예요. 나는 그냥 설명인 거예요. 그 들어온 숫자를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수이다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찬용아, 늦으면 안 돼. 네. 자, 앞부분 설명 꼭 들어야 된다. 예. 지워도 돼? 안 돼? 예. 시간 딱 30초만 주겠다. 뺏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를 쓸 때 A의 B제곱 이런 거 중2 때 배웠어요. B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수. A를 뭐라고 부릅니까? 밑 혹은 밑수.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로그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로그라는 숫자는 아래쪽에 조그맣게 쓰는 수하고 로그 옆에 크게 쓰는 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요 A는 똑같아요. 밑수라고 불립니다. 그냥 밑에 있으면 무조건 로그에서나 지수에서나 밑수예요. 그리고 요 로그 뒤에 붙은 이 수는 엄청 중요한 수야. 진짜 중요한 수야. 그래서 진수라고 불립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요 B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할 거야? 시작! 로그 A의 C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로그 A의 C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이 자리에는 로그 A의 C가 들어가야 돼. 그냥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요. 이런 해석도 괜찮습니다. 지수를요. 밑으로 훅 하고 끌어내리려면 로그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수를 밑으로 훅 끌어내리면 한 번 미수였던 A는 로그에서도 여전히 미수지. 그래서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가 돼요. 그래서 오 로그가 붙었는데 얘는 계속 미수 자리에 있으니까 로그 A의 C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왔다리 갔다리 바꾸는 훈련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페이지에 보면 네, 요거 보면서 그냥 정의로 써도 되지만 그냥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쓰는 연습해 볼게요. B가 밑으로 끌어내리면 로그가 필요하지.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은 로그의 힘. 로그 뭐야? A의 C. 얘는 뭐예요? 로그 3의 5. 얘는 로그 7의 4. 요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이거 없다 쳐. 안 보인다 치고. 이제요. 요 식을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원래대로 돌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한 번 미스는 영원한 미스지. 미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돼지꼬리 잡고 돌리면 돼요. 어떻게? A의 B제곱은 C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불러. 시작! 3의 X제곱은 5 7의 X제곱은 4라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수꼴은 로그꼴로 로그꼴은 지수꼴로 왔다리 갔다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좀 훈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앞으로 와서요. 예,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로그 A의 B는 5의 무슨 자리에? A의 지수 자리에 바로 이 수, 내가 들어가면 전체 수는 결국엔 뭐가 돼서 나온다? B가 돼서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라고 했죠. 자, 요 정리에 의해서 여기 들어갈 숫자 불러. 시작! 로그 3의 5 얘는요. 시작! 로그 7의 4 얘는요. 시작! 로그 2의 16 로그 5의 1 로그 2의 1 로그 3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 거 한번 선생님이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얘들아, 이 마지막 거 지그시 봐봐. 원래 3의 몇 제곱 해야지 3이 나올 수 있어? 1제곱. 아, 그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로그 3의 3이 무슨 수와 같다는 얘기야? 1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성질입니다. 로그 A의 A는 무조건 무슨 숫자에 불과하다? 1에 불과하다 라는 성질을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리고 우리 요거는 요거 한번 볼게요. 5에다가 몇 제곱 해야지 1이 돼? 0제곱 해야 되죠. 아우, 그 얘기는 로그 5의 1은 0이라는 얘기네요. 2에다가 몇 제곱 해야지 1이 돼? 0제곱. 결국 로그 2의 1도 0이라는 얘기지. 우리는 이 결론으로부터 뭘 알 수 있다? 로그 A의
A의 1은 항상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2에다 몇 제곱 해야지 16이야? 4제곱 해야 되죠. 그 얘기는 로그 2의 16은 4제곱, 즉 4와 같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 로그도 지수랑 똑같습니다. 2가 미수 자리에 있으면 이 16을 무엇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게 좋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즉 얘는 로그 2의 4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항상 여기 진수의 지수 자리에 있는 건 로그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로그 2의 2는 항상 몇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밑에 1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결국 몇이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우선요,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범위가 존재해요. 로그 A의 B라고 했을 때 이 미수와 진수는 범위가 있어요. 미수의 범위는 뭐냐면 1이 아닌 양수, 진수의 범위는 양수.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라면 애들이 되게 못 외워. 근데 얘는 엄청 중요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미수 자리에는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진수 자리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모두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0, 1입니다. 얘는 0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좀 미수와 진수의 범위를 기억해 둘 거예요. 자, 그림으로 진수 이렇게 미수 이렇게 알겠습니까? 진수 휙 미수 휙 이렇게 기억을 할 건데 우리 이 녀석을 이제 어쨌든 문장으로 표현하면 진수인 B는 0보다 큰 양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미수인 A는 몇이 아닌 양수이다 1이 아닌 양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범위는 좀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와 같은 지수에서는요,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양수의 거듭제곱을 한 그 결과는 항상 양수만 나오겠네? 그런데 이 B자리가 바로 뭐야? 어떤 양수에다가 지수 자리에 4가 들어가면 B가 돼 라는 의미로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양수라고 하셨는데 왜 1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1에다가 몇 제곱을 하건 항상 얘는 그냥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로그 함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인 경우에는 상수함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은 로그의 정의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상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어쨌건 우리는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로그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은요. 존재 조건은 방금 전에 배운 개념입니다. 미수는 1이 아닌 양수여야 한다. 그리고 진수가 양수, 진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쓸까? 진수는 0보다 클 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1번은 너희들이 이미 배웠다. 로그 A의 1은 항상 몇이다? 0이다. 로그 A의 2는 항상 몇이다? 1이다. 로그 A의 mn 사실은요. 지수 로그의 문제에서는 얘가 하이라이트 공식이에요. 우리 지수 법칙에서도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하이라이트 공식 2개 있었지? 여기에서는 얘가 바로 그 하이라이트 공식입니다. 뭐냐?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고 거꾸로도 가능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 예, 요게 보이는 진수의 뭐 K제곱 이런 애들은 요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미수의 거듭제곱과 진수의 거듭제곱의 m과 n은 모두 앞으로 나오는데 미수에서 나온 녀석은 분모로, 진수에서 나온 녀석은 분자로 넘어가서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요. 그러면 7번은 5번, 6번 보면 이제 눈치 나는 게 생기지. 뭐야? 불러 시작. K분의 1에 로그 A의 N 이렇게 바꿀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런 경우 A의 로그 C의 B라고 해서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을 때는요. 맨 밑에 것과 맨 위의 것은 자리 바꿈해도 좋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맨 밑에 것과 맨 위의 것은 자리 바꿈해도 좋다. 맨 밑에 것과 A죠. 맨 위의 것 B죠. 자리 바꿈해도 좋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8번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바뀌나 봐요. B하고 A하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B의 로그 A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로그 A의 A가 몇인데? 1. 그럼 그냥 B가 돼버리네. 8번에 의해서. 로그 A의 A는 1이니까 B의 1제곱은 1이죠? B의 1제곱은 B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뭐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어? 미수 통일. 그런데 로그 같은 경우에 미수가 이렇게 고정돼 있을 때 미수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미술요 변환시킬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식을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즉 어떤 식으로 바꾸시면 되냐? 로그 A의 n을요. 내가 예를 들어 미수를 7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 로그 7의 A분의 로그 7의 N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 걸로나 다 바꿀 수 있어요. 일이 아닌 양수라면. 또 뭘로 바꿔볼까? 너희들이 얘기해. 미수 뭘로 잡을래? 아무 수나 얘기해. 던져. 3. 그러면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N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로그 K의 A분의 로그 K의 N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미수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B는요. 로그 B의 A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 A의 B가 있는데 선생님이 위에 나와 있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전부 B로 잡을 거다. 그럼 뭐가 돼?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되지. 그런데 로그 B의 B는 몇인데? 로그 B의 B는 1. 그래서 결국 얘하고 얘는 같다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 요 마지막 공식에서 11번 공식에서요. 자, 얘는 얘다라는 공식이 있지. 내가 분수가 싫어.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했다. 어떤 수를 곱했다? 로그 B의 1을 곱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식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 뭐가 보입니까? 이 식에서. 무슨 관계가 보여요? 역수관계. 두 개를 곱해서 1이 나오면 서로 역수관계지. 미수와 진수를 자리 바꿈하면 무슨 수가 된다? 역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 놓읍시다. 미수와 진수를 자리 바꿈하면 역수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테스트를 볼 겁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더 이상의 로그는 하나도 나아갈 수 없어요. 지금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끝난 사람은 주세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제 시험 보라고 종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4번에는 절대값이 필요 없나요? 4번의 절대값요?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왜냐면 로그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양수인 수가 아니에요. 왜냐? 미수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 로그가 들어간댔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자리는 선생님이 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들어가 봤자 걔는 역수의 2니까. 그래서 로그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값 전혀 상관없어요. 네. 다 외우신 분은 종이 달라 그러세요. 테스트지. 네. 로그의 성질 부분만 채우세요. 네. 됐어요? 아직? 네. 로그의 성질 부분만 채우면 돼요. 다 하신 분은 책 덮고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채우신 분은 예, 다시 책을 펴서 틀린 거 없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이 글자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요, 이게 더 좋아요. 오늘 먹을 건 있고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사다 주긴 하셔야 됩니다. 다 됐어요? 네. 우리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냥 다 보고 확인해서 다음에 틀리지 않게 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는 거 잡고 있다고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맞춰보시고 틀린 건 틀린 거대로 실수했네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다 맞췄어요? 15초 뒤에 같이 갈게요. 정리하십시오. 됐나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많은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은 얘 두 개입니다 라고 했죠.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로그 길이는 미수만 통일이 되어 있다면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겠습니까? 아, 결론은 로그 길이는 미수만 통일되어 있다면 덧셈 뺄셈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예요. 로그는 뭘 좋아한다고? 덧셈 뺄셈. 로그는 뭘 좋아한다고? 덧셈 뺄셈을 좋아해요. 하지만 로그는 기본적으로요. 곱셈과 나눗셈과 관련된 공식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케이스를 빼놓고는. 되겠습니까? 결론, 로그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므로 곱셈 나눗셈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야. 그나마 나눗셈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바로 10번에 있는 밑변환 공식 정도가 나눗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 분수라는 건 원래 나누기 기호에서 오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곱하기 기호와 관련이 돼 있는 개념이라면 바로 11번 정도가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분명 곱했잖아.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이라는 곱셈도 나오긴 나오는데 역수관계에 해당되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 뿐이다요. 결론, 로그 길이는 뭐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한다?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기타 성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성질 옆에다가 땡땡 받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그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하는데 곱셈이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 로그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하는데 곱셈이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 로그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하는데 곱셈이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 정리해볼까? 로그 A의 B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1이 나오더래.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로그 B의 A가 되겠죠. 그래서 모와 모를 모하면 뭐다? 미수와 진수를 자리바꿈하면 서로 역수이다. 미수와 진수를 자리바꿈하면 서로 역수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도요. 여기에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로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얘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밑변환 공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변환 공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미수를 n으로 잡았어요. 그럼 로그 n의 a 분의 로그 n의 b 곱하기 로그 n의 b 분의 로그 n의 c 곱하기 로그 n의 c 분의 로그 n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약분이 막 돼서 몇만 나옵니까? 1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가 아니어도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나오네? 로그끼리 곱하기 거의 없는데 곱하기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B, B, C, C, A, A. 어머,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밑변환 공식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그끼리의 곱셈은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로그 4